전화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음, 종훈이 들어오면 시작하자. 건우야, 너 내일 백신 맞으러 가냐? 네, 어디로 가냐? 그 실내 체육관일걸요? 실내 체육관. 백신. 종훈이 들어왔어? 네, 네. 자,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우리 수요일이 있죠? 우리 수요일은 예정대로 이제 영덕은 아마 조이쌤이랑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영덕은 조이쌤이랑 같이 하시고, 수아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걸로 됐습니다. 아시겠죠? 영덕은 그 전에 하던 것처럼 우리 그 조이쌤이랑 같이, 그리고 수아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학원 오시잖아요. 수요일은. 그죠? 대면이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공지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엑서사이즈 11번, 그죠? 빈칸 추론에 나오는 거, 우리 계속 11, 12 진행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To be sure, one could try to interpret the unfiltered activity of another people's brain. 이라고 나온 문장, 우리 건우부터 시작해 보시죠. 가능합니다. 한 명이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은 가능합니다. 분명합니다. 걸러지지 않은 활동, 다른 사람에 대해서부터 걸러지지 않은 그 활동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To be sure, 분명하다 혹은 확실히라는 뜻이죠. 확실히. One, 어떤 사람은 could try to interpret, 그죠? 해석하는 것을 try to,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야? 잠깐만. 저 컴퓨터로 좀 바꿀게요. 예, 그래요. 네.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야, 얘들아, 너희들 핸드폰으로 보고 할 때도 있냐? 그 줌이요? 어. 그 컴퓨터 안 될 때는 핸드폰으로.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할 때, 안 들어와진다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컴퓨터라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PC 카톡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편하긴 한데. 자, 다시 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네. To be sure, 확실히 one could try to interpret the unfiltered activity of another person's brain. 나왔죠. 어떤 사람은 could try to interpret,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할지도 본다는 거죠. unfiltered activity of other person's brain. 또 다른 사람의 브레인에서 걸러지지 않는 활동을, 그죠? 걸러지지 않는 활동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뇌에서 걸러지지 않은 활동, 그것을 해석한다고? 아직까지는 아직 의문이 좀 남아있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At first, it would seem like an
incomprehensible static, wow, static, but with practice and experience, a person who is visually handicapped would learn that a certain kinds of static mean one thing, other things. 이거 종훈이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는 그것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잡음처럼 들릴지도 모른대요. 네. 하지만 연습하고 경험하면 음흠. 그냥 핸디캡을 그 시각적으로 가진 사람은 음흠. 그 잡음의 의미가 한 어떤 것이래요. 근데 다른 종류의 다른 것들이래요. 네. 네, 좋습니다. 같이 볼게요. 아, 근데 스태틱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나와버렸네. 같은 근데 영국. 원래 스태틱이 그 정적인이란 뜻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아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잡음이라 나오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공학적으로 쓸 때 잡음이라고 명사로 쓸 때는 잡음이라 쓰는 경우도 있거든,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뭐 원래 정적인데 스태틱 하면은 원래 그 전자가 만나는 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만나는 그런 것을 이제 스태틱 극성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 극이란 극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근데 걔네가 만날 때 막 전파가 튀기거나 혹은 뭐 수신기에서 어떤 막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잡음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 좀 억울하죠. 좀 어려운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일단 at first 처음에는 it would seem like incomprehensible static. 처음에는요, it would seem 이거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like 마치 뭐처럼 incomprehensible static.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잡음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But 하지만 with practice and experience 어떤 그 연습과 경험을 가지고 person 어떤 사람이죠. Who is visually handicapped 하면은 시각적으로 핸디캡 하면은 우리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죠.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 어떤 사람은요, would learn 배울지도 모릅니다. 뭐를? A certain kind of static 어떤 특정 종류의 잡음이 mean one thing 어떤 한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other kinds thing이라고 했죠. other kinds of static other kinds of static mean이에요, 원래.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그런 잡음들이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고 배울지도 모릅니다. 라는 의미죠. 어떤 한 가지의 잡음이, 어떤 certain kind, 어떤 한 가지의 잡음이 어떤 다른 종류들의, 그 자극의 다른 종류들이 어떤 한 가지를 의미한다면 다른 종류의 또 자극들이 또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고 배울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잡음이라 나와 있어요. 잡음. 선생님이 이따가도 이게 왜 잡음이 여기 나왔는지도 설명하겠지만 한번 다른 부분 읽어보고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이 네. 문장에서 네. at first it이 그 위에 unfiltered activity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은 활동들이어가지고 약간 잡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은 활동들. 걸러지지 않는 활동들을 여기선 지금 이게 하나의 잡음으로 보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게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직까지는 약간 알딸딸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The brain is remarkably good at blank. 이건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 뇌는 is remarkably good at. 정말로 이 블랭크를 잘합니다. be good at이니까 어디에 능숙하다. 블랭크 하는 것은 정말 능숙합니다. 다음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blind people can learn to see with a lollipop shaped device resting on their mouth. 요거 우리 건우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사람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롤리팝이 뭐죠? 롤리팝. 롤리팝. 못 들어봤어요? 막대사탕. 추파추스 같이 생긴 막대사탕.
막대 사탕을 가지고 보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어, 막대 사탕은 입에서 레스트가 휴식하다 이런 거 아닌가요? 어디 뭐 레스트라고 뭐 휴식도 있는데 레스팅이 나와 있죠. 현재 분사니까 그죠? 뭐 얻는다란 뜻으로 써야 돼요. resting on the 얻는다. mouth 아, 그러니까 위에 얻는 것. 입 입에 얹혀진 장치로 형성되는 막대 사탕을 가지고 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좋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lind people, 우리 맹인들을 말하는 거죠. 눈 안 보이시는 분들, 그죠? 이분들은 can learn, 배울 수 있다는 거. 뭐를? To see, 보는 것을 배울 수 있대. With 뭘로? lollipop shade, 막대 사탕 모양의 장치를 가지고, 그죠? Resting on her mouth, on their mouth, 입에 얹혀서, 그죠? 이런 막대 사탕의 모양을 입에 얹힌 채로 보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맹인분이 계시고, 그죠? 이 맹인분 얼굴이라고 할게요. 입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좀 이해해줘. 입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대사탕 모양의 어떤 것을 물으시고 보는 것을 눈이 안 보이시니까 보는 거를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스태틱, 어떤 그런 스태틱 아까 무슨 뜻을 쓰였어? 잡음이라고 그랬죠? 잡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되게 추상적이야. 잡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나중에 뒤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의 자극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맹인이신 분은 입에 어떤 막대사탕 모양을 가지고 보는 걸 배울 수 있다고 했어. 우리 그 뭐지? 그 뭐야, 맹인들 분들께서 앞이 안 보이시니까 어떤 앞에 물건을 표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앞에 만약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 어떤 전파가 나가서 어떤 신호를 주겠죠. 그죠? 그럼 이분들이 앞에 자동차가 있다는 거를 뭐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장치인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스태틱이 쓰였던 게 어떤 그 전파를 쏘게 되면은 그죠? 전파에 대한 그런 내용물이 올 거 아니야. 앞에 어떤 물체에 대한 어떤 신호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신호를 여기서 뭐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일단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 선생님이 요거를 전공을 했는데 그런 건 있어. 어떤 신호 주파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야. 그 핸드폰 쓰시는 게 카카오톡 하시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도 뭐 카톡에서 뭐 연동을 해서 만나는 건데 요 신호를 보내. 그러면은 신호를 왔다가 가는 그 정보량에 따라서 뭐 0과 1로 수치가 된 어떤 전파를 보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안에 뭐 수신기가 들어있고 그래요. 걔가 그걸 받아서 그 정보를 쏴주는 거란 말이야. 뭐 인공위성에서 우리 뭐 ESPN이나 이런 축구 보는 것도 어떤 특정 전파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앞에 사물을 인지할 수 있냐라는 거는 아주 약한 전파를 가지면은 앞에 어떤 사물의 크기나 행동에 대해서 뭐 전파나 이런 반응들이 값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뭐 진동도 달라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을 가진 어떤 전자기기인 것 같아. 다음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같이 볼게요. 어딨어? 여기까지 했죠. It converted input from video camera into electric pulse. It maps on visual word onto tongue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우리 종훈이가 한번 해보죠. 어, 그 막대 사탕 모양의 그 장치는 음, 그 투입을 음. 비디오 카메라부터 근데 그러니까 convert A into B예요? 아니면 convert A from B예요? Convert A into B입니다. A into B예요? 그러면 그 비디오 카메라로부터 온 투입을 그 electrical pulse로 바꾼대요. 좋습니다. 그게. 음. 근데 그것은 시각적 세계를 혀로 맵이 약간 구체화시킨다? 약간 그런.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볼게요. 그 장치죠.
이것은 convert A into B. input, 어떤 인풋이야. from the video camera. 비디오 카메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인물을 into electrical pulse. 어떤 전파 펄스 하면요. 여러분 펄스 하면은 뭐 이런 거야. 아 이거 참 그 어떤 전파 신호가 오면요. 다 그 전파에 대한 신호 모양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컸다가 작았다가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전파 모양 자체가 어떤 펄스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공학자들이 뭐 건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화된 그런 하나의 신호 체계로 이 펄스라고 하는 이 신호로 보내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인풋, 그 투입된 내용을 어떤 일렉트리컬이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map the visual world onto the tongue. 보면은 map onto라고 나온 표현이 자체가 무엇을 대응시키다, 연결시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visual world, 시각적인 세계를 onto tongue, 혀로 옮겨주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맹인들이 입에 물고 있던 막대사탕 모양의 어떤 전자기기를 차고 있으면 앞에 사물이나 물체를 이렇게 전파가 떡 쏘아주게 되면 그게 어떤 물체인지 딱 판별해서 바로 오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무슨 신호로? 펄스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펄스 신호를 주면은 이 사람이 입속에다가 담궈뒀던 막대사탕 모양의 어떤 신호가 오겠죠. 그죠? 그 신호에 따라서 앞에서 말했었던 특정한 이런 잡음, 여기서 잡음이라고 말한 내용이 선생님 볼 때는요. 어떤 그 신호가 왔을 때 전파에 대한 그런 진동으로 올 겁니다. 전파로 올 거야. 그래서 어떤 혀 끝에 뭐 예를 들어 앞에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뭐 찌릿찌릿 거릴 수도 있고 앞에 뭐 좀 더 큰 물체가 있으면 찌릿찌릿찌릿 뭐 이런 식으로 신호가 올 건데 그 신호를 바꿔주는 역할이 여기 펄스라고 보시면 돼요. 신호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펄스. 다음 볼게요. The electrical charge is said to feel like a popping candy or champagne이라고 나온 표현. 요거 건우가 해보죠. 그 전하는 마람을 당합니다. 터지는 사탕 혹은 샴페인과 같다고 마람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electrical charge, 요 전하입니다. 전하 들어본 적 있나요? 하여튼 전파의 한 규칙성인데 잠깐만. 전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뭐 보실 때 어떤 뭐 신호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펄스 파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은 막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삐리삐리삐리삐리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 전하라고 하는 게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 나오는 그런 내용.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을 때 서로 전자와 전하,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음이온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지금 여기서 그냥 어떤 신호 체계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하, 입에 닿았을 때 나오는 그 신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호의 내용이 is said to feel, 말해진대요.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지? feel like a popping candy. 톡톡 튀기는 캔디의 느낌 혹은 샴페인의 그런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말해집니다. 라고 나온 부분이에요. 그죠? 자, 다음 볼게요. At first, the user just feel weird sensation in her mouth, but gradually she learned to associate specific sensation with object in front of her 라고 나온 내용. 요거 종훈이 해보시죠. 그 처음에는 이 사용자가 그녀의 입에서 그런 약간 웨이얼드한 그 느낌을 느낄 뿐이래요. 근데 하지만 그녀는 특정한 그 감각을 그녀의 앞에 있는 물건과 연관시키는 것을 배운대요. 좋습니다. 볼게요. At first, 처음에 또 user,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just feel weird sensation. 단지 느낄 뿐입니다. 뭐 아주 낯선, 아주 이상한 sensation을 느낄 뿐이야. 어떤 느낌을 얻을 뿐입니다. In her mouth, 그녀의 그 입속에서. 그죠? 하지만 전파가 오니까 찌릿찌릿하니까. 그죠? 하지만 gradually 점차적으로 she learn, 그냥 배우게 된다는 거야. associate specific sensation with object, 어떤 사물을 가지고 나온 특정 감각이
with object in front of her. 그녀 앞에 있는 이런 물체를 연관시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아, 입속에 어떤 롤리팝 캔디 같은 장치를 물고 있었어. 앞에 어떤 개 한 마리가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개에 대한 신호 전파가 가게 될 것이고, 앞에 자동차가 가게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신호 전파가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신호 전파를 가게 될 거야. 그 느낌, 각각의 느낌을 가지고 어떤 사물인지 이 사람은 학습할 수 있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아,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다음 볼게요. After little practice, user can see the doorway and elevator button, pick up item at the dinner table, and even read letters and numbers. 요거 우리 건우 해보죠. 조금의 연습 후에 사용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구들과 엘리베이터 버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테이블에 그 아이템들을, 물건들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편지들과 숫자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볼게요. 잘 읽고. After the little practice, user, 약간의 연습 이후에 유저들은요, 사용자들이죠. 그 롤리팝 캔디 같이 생긴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can see, 볼 수 있다는 거야. doorway, 어떤 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엘리베이터에 있는 버튼을 볼 수 있고, pick out item at the dinner table,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어떤 아이템, 어떤 물건을 고를 수 있으며, 그리고 even 심지어 read letter, 어떤 문자나 숫자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각각 요 물건마다 전파 쏘는 내용이 다르겠지. 감각이 다르겠지. 그걸 느끼면서 시각 장애인들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요 심지어 문자나 숫자까지도 느낌이 조금씩 달라서 그걸 보고 판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볼게요. Though the input is oral and tactile, after a while, the user starts to feel as though she is actually seeing 이라고 나온 문장 우리 종훈이가 한번 해보시죠. 투입이 그 구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테크타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 이후에 그 사용자는 그녀가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 느낄 수가 있대요. 좋습니다. Though the input, 그 입력된 정보겠죠. 그 입력된 정보가 oral, 구두상이고 이런 촉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after a while, 잠시 후에 그 유저, 사용자들은 시작한다는 거,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she is actually seeing, 그녀가 마치 진짜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해석은 잘했지만 요거 수능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 다음에 그 필에 해당되는 그런 as도 절이 왔잖아. 그죠? 이게 하나의 보어절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보어에 대해서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우리 배워왔지. 문장이 온다는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야. 교과 과정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as도 잘했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she is actually seeing, 마치 그녀가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니까 as do 대신에 as if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보어절로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당황하지 말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셔도 충분히 해석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지금 우리의 뇌는 뭘 잘한다는 거야? 현저하게 블랭크를 되게 잘한다고 지금 표현이 된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어떤 seeming noise, 그죠? 어떤 그 잡음처럼 보이는 거로부터 어떤 패턴, 사물의 패턴이라든가 어떤 그런 패턴을 잘 추출한다는 거, 그죠? 거기에 굉장히 능숙한 능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 여기서 네. 맨 마지막 문장에 인풋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인풋이 스태틱이에요? 그렇죠.
정보, 입력된 정보, 스태틱, 잡음, 젠장, 잡음을 어떤 그 전하끼리 부딪히는 그 내용, 전파의 내용, 이게 사실 노이즈라고 말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저 뭐 전화기 하시다 보면 전화하시다 보면은 막 가끔 잡음 들리잖아요. 그게 자체가 스태틱이라고 불리는 전문 용어는 스태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파랑 그 전하 이런 애들이 약간 부딪혀서 나오는 그런 잡음인데 그런 아마 이 기계가 그런 잡음을 가지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나 이런 전파의 자극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신호의 내용이 요 인풋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이나 말을 하는 게 어떤 그런 잡음이고 그 잡음 자체가 막상 맹인들의 입속에 전해지는 어떤 입력 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롤리팝 그 디바이스가 네. 그 모든 어떤 그 숫자나 글자 같은 것마다 그냥 전파가 다 다른 거예요, 완전 다 전부 다. 뭐 전파의 크기나 모양이 좀 다르겠죠. 크기가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또또또. 그걸 물고 있으면 이제 그게 딱 그 전파가 딱 그 몸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말할 때 아, 입속에서 열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물고 있으면 혀 끝에 어떤 그 또둑뚝하는 그런 그 통증들이 약간 탄산 터지는 듯한 그런 통증들이 서로 다르게 아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이해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잡음들이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그걸 계속 느끼게 되면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낀다. 그렇죠. 아, 질문 참 다채롭죠. 그렇죠. 자, 근데 건우는 이거 이해, 되게 좋은 장비네요, 근데. 그렇죠. 이거 네. 가끔 그 메인들이 쓰실 때는 되게 훈련 조금만 하시면은 그죠? 전파의 그런 기술이죠, 이게. 그죠? 건우 이해 가세요? 네. 네, 좋습니다. 참 별의별 질문 다 보게 되네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또 밑줄친 의미가 의미하는 바로 나온 질문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title of Carson's book, Silent Spring, was a reference to the world without bugs that could be the ultimate outcome of indiscriminate pesticide use라고 나온 문장. 참 이거 참 영독할 때마다 느끼는데 와 단어가 참 독특하고 그리고 좀 수능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미 좀 많이 유명한 단어들을 많이 쓴 것 같아. 이 단어 연습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건우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 제목, 음, 하슨이라는 사람의 책의 그 제목, 조용한 봄이라는 그 제목은 언급이었는데, 음, 세상의 언급이었습니다. 음, 새들이 없는 그 언급이었는데, 궁극적인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음. 제목이었대요. 근데 indiscriminate 뜻이 뭐죠? 이게 무분별한이라는 뜻이에요. 무분별한. 그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에 예, 그 궁극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제목이었대요. 그렇죠. 볼게요. The title of Carson's book, Silent Spring이라는 책, 그죠? 칼슨의 책이었던 그런 어떤 제목,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은 was a reference, 어떤 언급이었답니다. To a world, 세상에 대한 언급이었어. Without bird, 새가 없는 세상이었죠. That could be ultimate outcome. 궁극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그죠? 뭐야? 어떤 결과? Of indiscriminate pesticide use. 무분별한 이런 살충제 사용의 궁극적인 결과로 될 수 있는 그런 새가 없는 세상에 대한 언급이었다라는 내용이죠. 이 사람 책에서 살충제를 너무 많이 써서 뭐 새가 없는 세상에 대한 무슨 언급이 있었나 봐요. 언급에 관한 책이었나 봐. 선생님, 그 discriminate가 차별하다는 뜻이에요? discriminate라고 하는 건 무분별한 그리고 무차별적인
아, 그 discriminate요. 아, discriminate요? 네. discriminate. discriminate라고 하는 게 discriminate. 글쎄요. 차별. 그러니까 그게 차별적이라는 거여가지고 인이 붙어가지고 이제 무차별적인 무분별한이라는 뜻이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가 단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 discrimination이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겠네, 그죠? 그러면 그래서 indiscriminate가 차별적이지 않다, 차별적이지 않은, 그래서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뭐 그런 뜻으로 되겠네요, 그죠? 요 앞에 in이 붙은 게 부정어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 this나 뭐 이런 것보다도 in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아이씨, 안 되면 한 번 더 할 거야. 자, 볼게요. As a scientist, Carson rescheduled her book carefully and grounded it in rigorous science. 이거 정리해보자. 그 과학자로서 카스는 그녀의 북을 이게 조심스럽게 연구했대요. 그리고 어떤 과학에서 뭐 했대요. 네. 좋습니다. 볼게요. As a scientist, 과학자로서 칼슨은 researched her book carefully. 그녀의 책을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grounded it in rigorous science. 근거를 내렸다는 뜻도 돼요. ground it, 그죠? 이것을 in rigorous science 하면요. 아주 rigorous 하면 아주 엄격한 그런 뜻이거든요. 엄격한 그런 과학으로 이것을 결론을 내렸고 근거를 내렸다. 근거를 엄격한 과학으로 삼고 내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선생님, 네. 그냥 리고르라고만 써도 엄격한이란 뜻이 되잖아요. 네. 그럼 리고러스랑 리걸이랑 무슨 차이예요? 리걸 하면은 리거도 엄격한 뜻이 있는데 리거러스 리거러스 하면은 엄격한 것도 되는데 어떤 우리가 그 사물이나 이런 것을 뭐 과학이나 어떤 그 책 쓰시는 분들이 리거러스하게 썼다 그러면은 이게 엄격하게 쓴 것도 뭐 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썼다. 그리고 뭐 굉장히 잘 선별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리거 자체는 엄격한이에요. 그냥 성격 자체가 엄격한. 이해 가세요? 네, 뜻이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사실 거기서 나온 단어니까. 그죠? 뭐 책을 읽을 때 뭐 화를 내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만큼 그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선별했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봤다는 소리겠죠. 그죠? 다음 보게 되면은 She made a forceful case for the severe damage that reckless spraying of pesticides had caused wildlife and exposed the potential threat to human as well. 이라고 나온 문장. 이거 번호해보죠.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강한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그 심각한 손상 때문에 강한 경우를 만들었는데 그 심각한 손상은 분별 없는 살충제들에 뿌리는 거. 그게 야생동물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또한 잠재적인 위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심각한 손상 때문에 힘 있는 강력한 경우를 만들었대요. 같이 보죠. Make a case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he made a forceful case for 하면은 아주 힘 있는 설명. 무슨 소리야? 아주 강한 주장을 했다는 소리죠. Case for the severe damage. 어떤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reckless spraying of pesticides. 그 무분별한 그 스프레잉 뿌리는 거야. 그죠? 말 그대로. 요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이 had caused to wildlife and 야생동물에게 어떤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exposed to potential threat. 그
휴먼, 인간에게 또한 어떤 그 치명적인, 잠재적인 위협이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어떤 스프레이, 우리가 살충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스프레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게 지금 이 와일드라이프라고 하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또한 굉장히 심대한 사격을 준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녀의 책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장. She did it with passionate, poetic writing style that made the subject 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요거 종훈님. 그녀는 그것을 이제 열정을 가지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시적인 이제 글 쓰는 스타일이 그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와닿게 만들었대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은 She did it with passionate poet writing style that made the subject 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이라고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녀는 이것을 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한 거죠. with 이런 열정적이고 시적인 writing 스타일, 글쓰기 그런 스타일로 그 책을 설명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스타일이냐? That made the subject 어떤 그 주제를 만든 거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죠. 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accessible,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문체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지식적인 그런 논문 같은 책으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시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문체로 그런 설명을 만들었고 책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진짜 잘 썼더라고요, 글을. 누가? 그 침묵의 봄 읽어봤는데. 그래요? 네. 호호호. 진짜 그냥 스토리를 쓰듯이 막 살충제를 그 인간들이 막 해충들 잡으려고 얼마 썼다 하고 이제 그래서 다 죽었고 막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표현을 되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저 문과인 저도 잘 읽었는데. 오, 그래요? 본 적이 없어서 아직. 뭐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열정적이고 시적인 표현, 이게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표현 방법이었겠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잠깐 다시 만들어도 되나? 네. 예, 바로 다시 만들게요.